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성 이야기, 다시 30년 만에 다시 쓰는 성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루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오전 지금 10시가 좀 지났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예전에는 석가탄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4월 첫파일. 그러면 이름이 왜 부처인가?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DDHA죠. 이거를 중국으로 가서 불타가 이렇게 되죠. 부타. 이 불이라는 얘기가 한자가 사람이네 아니불로 돼 있죠. 왜 아니불이냐면 앞뒤로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이게 불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더 강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초인간 이렇게 돼요. 부처님이 오셨대. 출판사를 98년도에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성 아카데미죠. 아카데미 할 때 책 한 7권 냈고 IMF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이때 성이라는 게 당연히 사람들은 성이라고 섹스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게 성이라는 그 세인트적인 의미도 같이 하자고 그랬었고, 제 호가 이제 원허가 되죠. 원효대사 할 때 원효가 아니라 원효가 설씨 19대인데 제가 63대인가 그렇겠죠. 이게 그 우주의 공간의 허라는 거가 이게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원을 찾자는 거죠. 이게 무슨 뭐 프로이드의 어떤 성 이론이 정신 분석의 근간이든 이걸 따지다 보면은 이게 동물에서 왔건 뭐 천사로부터 인간이 유리됐던, 결국은 이건 철학적인 얘기가 나중에는 되는 거고, 그 근원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물리학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양지역학적인 얘기가 되고, 나중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우주의 현 실체가 허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다중우주 이론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귀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라라는 얘기죠. 할 얘기가 많은데 초장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번 시간에 여성의 성에 대해서 질이라는 게, 버자이나라는 게 수직면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도에서 45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입구에서 자궁 경부 입구까지 이게 5에서 7cm 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V는 여기 첫 번째 GV, 나중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 이 자궁 경부 뒷번에 여기가 두 번째로 중요한 GV 넘버 2가 돼요. 그 다음에 음액에서는 바깥에 나오는 거는 콩알만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은 남자 음경 글랜즈처럼 귀두가 밑에 바디가 있고, 그 밑에 이 음경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자 페니스처럼 굉장히 길고 강력해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도고, 이게 천여막에 대해서 이게 몇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조루. 동아일보에 이제 5번째 쓴 글인데, 이거, 조루 있는 사람들은 사정을 억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안간힘을 쓰죠. 한두 번 망신을 당하면. 이거 뭐, 더더군다나 요즘 20대, 30대 초중반 여성들까지는, 이 친구들은 무슨 자기네들끼리 무슨 커뮤니티 무슨 사이트가 있는 모양인데, 이 토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들 하대. 웬만한 거 다 알고 참 대단들 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소주 한 병 반, 두 병을 마셔야 이제 마취 효과가 난다고 그러고, 콘돔을 두세 개를 집어쓰고 마취용 연고를 바르기도 했죠. 마취제, 그 리도카인 계통의 이제 마취제를 쓰는데, 첫 번째 이슈가 조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적 흥분 단계, 흥분의 단계별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단계별 인식이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자신의 성적 흥분도의 단계를 0에서부터 1, 2, 3, 4, 7, 8, 9, 10, 10단계로 나눴을 때 0부터 성적 흥분이 시작해가지고 10에 가면 사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구란 레벨이 오면 사정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7이나 8 정도 레벨에 왔을 때 이게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뇌에서, 대뇌에서. 세로토닌의 이제 역할이죠. 세로토닌. 이게 선천적으로 조루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전적으로 흘러가요. 예전에 뭐 누구 대통령이 조루가 심했다라고 뭐 연예인들이 얘기하면 그게 그 아들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별 인식을 잘 모르는데 가뜩이나 마취제를 쓰면은 이 더 모르고 그냥 사정만 하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죠. 이거를 7, 7.5, 8, 8.5 이렇게 자꾸만 이 단계별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마취제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이 감각을 둔하게 한다는 건데, 조루는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비뇨기과에서 이게 뭐 1900 언젠가 90년도에 뭐 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조루 환자들은 신경의 예민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조루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이 토끼, 박재동 화백이 이제 토끼를 그려놨네. 토끼. 이건 거북이. 그래서 스스로 자극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버티다가, 그러니까 자유할 때는 잘 된다는 거죠. 조루라든 거를 제가 30년 치료를 하면서 기준이 15초, 30초, 1분, 2분 쭝쭝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누는데, 보통은 이제 1분 정도 이상 조루는 아주 쉽게 고쳐요. 2분은 뭐 더 쉽고, 많은 그룹이 30초에서 1분, 그 다음에 15초에서 3초는 꽤 많고, 15초 이하, 5초 이하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손만 갖다 대도 사정하는 친구들, 이게 문제인데, 예전에 논문을 이렇게 보면 30초 미만 조루는 고칠 수가 없다고 이제 세계적으로 써놨 모양이던데, 환자들이 와서 이거를 다 고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체의 모든 반응은 이 로그 함수식으로 움직여요. 더 엄밀하게 하면 세미 로가리안 스케일로 움직이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인체의 모든 반응이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데시벨이 그렇죠. 89에서 90데시벨로 올라간다고 이게 1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2배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1분 가는 조루하고 30초 가는 조루하고 이거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배 이상 차이 나고, 이건 2배 이상 차이 나고, 이게 2배 이상 차이 나고, 약 반응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을 가지고 이런 약 2가지, 3가지를 조합한 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첫 번째, 두 번째 받은 세계 특허를 받은 약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버티는 거는 2분, 4분 이상 가는 조루나 잘 버티죠. 15초, 5초 가는 환자들은 혼자 해도 1, 2분, 2, 3분도 못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을 끌게 되죠. 자포자기적으로 사정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여자친구가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 아주 싸늘한 눈초리 보고 씩씩거리고 이러는 걸 몇 번 보다 보면 아예 안 할라 그래요. 비셔스 사이클. 비셔스 사이클을 그래요. 아주 그 악마적인 악순환의 연속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계통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거 되면 발기부전도 생기죠.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경우가 심한 조루의 발기부전이라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한테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떡합니까? 이거 뭐, 그런 식이라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성역 저하증 환자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이제 좀 지속이 되면 점점 더 성역 저하증, 성기피증에 빠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정보 중에 하나가 조루랑 치료가 어렵다는 거다. 사람들은 온갖 방언을 동원해서 효과가 없는 한약. 한의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30년도 아니에요. 1998년도에 비아그라 나오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한약 쪽에서 이 강장제가 없어지면은 뭐 거의 뭐 한의원들 망할 정도로 침술 그거 해가지고 뭐 10,000원 몇천 원 받아가지고 뭐 한의원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게 사실은 키인데, 그죠? 침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한 번에 200만 원이나 이상 지지는 수술, 신경절단 수술 문제가 나오죠. 신경절단 수술. 그 다음에 귀두 바로 포피 밑에 링을 끼워요. 링.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은 귀두 은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귀두 뒤에 이렇게 링 같은 거 끼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친구 조루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새는 이거 수술 안 하죠. 하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떠들니까. 그 다음에 한약재로 연고를 만드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SS 크림. 이게 그 연대 그 최영기 교수가 완전히 두꺼비 돋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나중에 망했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걸 이거 만들려고. 아유 참, 하여간 해도 놈들에. 그 다음에 98%라는 거는 조루가 1분, 2분 이상 가는 조루. 미국의 그 조루 환자들은 30초, 15초 이렇게 가는 심한 조루 환자들이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쉬워요, 되게. 그 다음에 부인의 도움 해가지고 부인이랑 그 연습을 하는 QV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 박재동 화백이 이걸 그려놓은 거가 너두야라고 있죠. 너두야. 너두야죠. 20대는 50%. 반이 조루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3분의 1 환자들이 조루죠. 33.3%.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래요. 조루증 환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육박한다. 발기부전은 보통 10%를 이하고 여성 불감증은 10%, 우리나라는 20%. 또 심각하게 볼 경우에는 30%가 여성 불감증 환자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요새는 이게 여성 무슨 커뮤니티 쪽 발달로 상당히 많이 뭐 바이브레이터 같은 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사진이 뒤집어졌네. 이걸 누가 예전에 누가 환자 중에 하나가 캡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게 뭐냐면 MBC 2580에서 이제 조루 신경절단 수술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시간 특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96년도 1월 7일부터 동아일보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40여 편의 글을 썼어요.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게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뭐 잘 모르겠 기억이 안 나는데 동아방송 동아TV의 그 난과여 그리고성에 일주일에 1시간씩 출연을 했어요. 뭐 2주일에 한 번 가서 2번씩 녹화를 한 거지만 이걸 1년간 했는데 이거를 이 친구들이 5년을 틀어줬어요. 5년을 매일 저녁 밤에 틀어줬어요. 이거를 1시간씩. 제 친구들이 보고 너는 어떻게 텔레비만 틀면 네 얼굴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한 몇 번 보다가 제 얼굴 나오는 TV는 안 봤는데 5년 동안이나 틀어줬어요. 나중에 제가 그랬죠. 이거 재방송 하는데 그럼 출연료를 이거 저 받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공중파는 받는데 케이블은 안 된다. 이게 케이블 TV 거의 1, 2등을 했어요. 동아방송이 그때 이 프로가. 그러다가 99년 2000년도인가 경인방송에서 또 이제 인천방송이죠. 뭐였지? 마법의 성. 마법의 성 가지고 또 한 1년을 녹화했어요. 이거 어느 날 갔더니 공중파에서 시청률이 19%가 나왔대. 1등을 했대. 이게 그 박찬호 야구 중계가 그때 경인방송에서 했는데 인천방송 18.5%가 나오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수치였대. 그래서 사장이 뛰어나오더라고. 손현욱 박사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출연료를 거기 그 MC들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겠대.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하여간 나갈 때마다 그 조루가 관계가 되면은 신경절단 수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더 나빠진다. 그러더니 그래도 계속해. 왜냐하면 당시 비뇨기과에서 수입원이 최고가 이 신경절단 수술이었어요. 개업 의사들의 거의 30-40% 이상을 이게 하나 차지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은경 확대 수술이었죠. 은경 확대 수술도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들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른웅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떠들면은 비뇨기과 환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요. 그거 아주 먹고 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MBC 누가 기자가 찾아왔길래 이거 특집 방송을 하자 가지고 2580을 2007년도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런 수술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다른 미국 의사한테 갔더니 그 들어보지도 못한 수술이에요. 일본 의사한테 가서 그런 수술을 해요? 한국에서는? 한국 의사한테 가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박성준 기자가 뭐 나중에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이제 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MBC를 고소를 했대. 비뇨기과 그 의사들이. 그때 나중에 2010년인가 11년인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제부터 신경절단 수술해가지고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3천만 원을 줘라. 이러면은 수술 못하죠. 대부분 판례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뇨기과 그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에서 조루의 신경절단 수술한다는 선전 문구가 거의 없어졌죠. 못 봤죠. 이제 뭐 요새는 무슨 뭐 초음파 가지고 이제 그 콩팥 결석, 요도 결석을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 돌아섰고, 비뇨기과는
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제일 거지 같은 신세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조를 하죠. 이게 웃기는 게 우럴로지라는 게 미국에서는 최고예요. 미국 전문의 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보통 뭐 가정의학은 뭐 2년 정도 트레이닝, 내과 3년 정도 가르치면 비뇨기과는 이거 7년, 8년, 9년까지 트레이닝을 해야 전문의 자격을 주더라고. 비뇨기과 전문의라면 최고인데 이거 수입 랭킹도 뭐 신경외과 거의 능가하죠. 신경외과가 비뇨기과를 못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립선 암이 최고니까. 전립선 암이 이게 미국 수술 넘버원이죠. 우리나라도 그 지금 전립선 암 이쪽 문제가 이제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이제 그 건강검진에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0에서부터 4까지인데 1만 넘어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립선 비대증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6 이상 넘어가면 암을 의심하고 10 이상 넘어가면 거의 99% 전립선 암이에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고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이 와중에 닭짓하는 의사들 있죠. 그 참 하여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루의 그 특허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페이턴트 미국 특허죠. 그래서 이제 2013년 6월 11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2008년도인가 7년도에 그 제가 조루약을 그 약 3가지를 섞어가지고 한 918명인가 907명인가 자료를 유한양에게 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동물 실험 임상 1상 임상 2상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나는데 여기서부터 연구소장이 바뀌었어요. 연구소장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연구를 하겠다고 세브란스 나온 여자 의사인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내 조루 국제 특허 받은 어떻게 이 나라 건국 이래로 첫 번째, 두 번째 국제 특허를 받은 신약이 되냔 말이야. 2013년에 이게 말이 돼요? 건국한 지가 언젠데 1948년으로 따지면 몇십 60년이 거의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국제 특허를 그동안에 신약으로는 한 번도 못 받았냔 말이야. 이런 게 신약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그렇게 엉망이었냐. 제약회사가 엉망이죠. 이게 전부 복제약으로 커온 게 우리나라 제약회사예요. 왜 복제약으로 커왔는지 알아요? 예전에 2014년에 이제 심평원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박근혜 쪽 집안이랑 상당히 인연이 많아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때 이제 이것저것 들여다보니까 전번 시간에 그 김선민 선생이 심평원장 했다는 얘기를 했었네. 제약회사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 그 소위 얘기해서 심평원에서 집어주는 그 돈이 1년에 한 50조 정도 됐어요. 그때 예산이 한 300, 예를 들어서 360조라 그럽시다. 지금은 한 700조 되죠. 그러면 심평원에서 심평원장이 도장 찍는 돈이 소위 얘기해서 그 의료비가 지금은 100조가 될 거예요. 이거 복지부 장관이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실세는 심평원장이 다 도장 찍어요.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심평원장이지 복지부 장관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장을 무서워하지 경제개혁부 장관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50조 중에 13조가 이제 제약 관련 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왜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OECD 기준으로 복제약 값이 지금
우리나라가 90%에서 95%로 되어 있는데 OECD 기준은 25%니까 이걸 말도 안 되게 이거를 그 특허 끝난 약을 복제약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깎자.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의료보험료를 30% 이상 깎을 수 있다고 그때 제가 이제 청와대에 제안을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가 나중에 이걸 안 봤어. 중간에 이제 최순실 옆에 있는 정윤회라고 있죠. 이 친구 뭐 동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못 됐는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2011년인가 그 전에 그 MB 정권 있을 때 이인자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A4 몇 장에 써줬더니 몇 달 안에 이걸 55%로 깎더라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복주하고 상의를 한 것이고 제약회사들이 난리가 났죠. 데모하고. 근데 이게 지금도 55%예요. 25%안 줄고. 이렇게 커온 게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국제신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하여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얘네들이 2016년도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공동 특허예요. 지분이 2분의 1씩 있는데 그래서 없애가지고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처음에는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변호사였죠. 검찰총장 끝나고 2년 지나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어가지고 1년 기다리다가 19년 2월에 특허를 제일 잘하는 제 동기 변호사랑 같이 이제 민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1심 때 이제 감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2,890억이 나왔어요. 이 반은 내 거니까 그럼 이걸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1심에서는 도대체가 액수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 민사재판상 이렇게 큰 액수가 없다. 고법 가서 봐라. 고법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는데 액수가 지금 너무 적어요. 감정평가로 대부분 판례를 그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쭉 나왔는데 왜 무슨 얘기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 상고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작년 5월에 이제 하도 괘씸해가지고 거기 전 사장이랑 유한양행 전 연구소장을 특경법으로 고소를 했죠. 이게 5억 이상이면은 5억에서 50억까지면 50억 이상이면 살인죄에 준하고 5억 이상이면은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고 이거는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고법 판결이 지금 벌써 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게 나왔는데 검찰에서 이제 또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 이제 검찰이 이게 기소가 되면은 합의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조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이 이렇게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조로라는 거가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시중 비뇨기과에 이게 굉장한 돈벌이가 되었던 사실은 업종이었고 당하는 환자들 입장에서야 이거 신경 잘라놓은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나이 뭐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잘라놓고 10년 15년 지나가지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제 발기부전으로 와요.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은경신경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신경이 재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있어야 될 걸 없애놓고 발기부전 되면은 이거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고 잘라놓은 거 어떡해. 3천만 원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해. 그 재판 언제 끝날 줄 알고. 아휴, 그 당하는 부인들은 뭐야? 어? 그 여자들 입장은 뭐야? 평생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그 남자 경험이 없는 부인들이 많은데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산 부인들은 많은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는 거야.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질병 하나가 이렇게 온 인간을 흔들어 놔요. 끝났죠? 쇼 마침 다음 시간에 봬요.